지난주 우리는요 정말 추워도 너무 추웠던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고요. 저도 이렇게 추운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랬죠. 어느 정도 추운 날씨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하, 네. 일단 뜨거운 면발이 저렇게 보시면요. 바로 오자마자 보시면 네. 얼어붙는 장면. 지금 설마요? 과자가 되고 있죠. 마치 매직을 부리는 것처럼 젓가락이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요. 대박 사건. 저거 CG 아닙니다. 실제 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뜨거운 커피를 유리컵에 부어봤습니다. 네. 10분 안에 살얼음이 끼기 시작하더니요. 오호! 잠시 후 완전히 얼어버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오호! 모습을 보고 네. 계신데요. 물에 있는 상추를 밖에 놔둔 지 5분 만에 얼어붙어서 튀김처럼 저렇게 바스락거리고요. 저 귤, 1시간 사이 귤 안까지 어머, 꽁꽁 어머, 어머. 얼어서 저 거의 돌멩이처럼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야, 이거 진짜 살다 너무 춥다 보니까 라면과 젓가락에 공중부양하는 모습도 지금 우리가 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추위가 지상뿐만 아니라 물속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장,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아하. 특히 꽁꽁한 얼음 위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난 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저게 지금 숭어떼입니다. 아이고! 무려 10만 마리가 넘는 숭어가 저렇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해버립니다. 아유, 어떡해요, 세상에. 정말 그냥 얼음 덩어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세상에, 위에서 보니까, 아이고, 진짜 이거 집단 폐사했어요. 얼어서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요, 세상에. 저 양식장 피해를 보시면 업주분요, 얼마나 지금 땅을 칠까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겨울에 어른 것을 사르는처럼 어렸는데 올 겨울에는 이렇게 온 것이 15cm 정도 온 것이 처음입니다. 피해도 많이 받고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도 많이 받습니다. 보신 것처럼 수산 양식장 피해뿐 아니라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농가 피해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네, 전북 김제 부안에서도 축구장 190개 넓이에 해당하는 감자밭이 속수무책으로 모두 얼어버렸다고 아우 합니다. 세상에 어떡해요. 세상에 여기저기 이제 이 땅도 얼고 공기도 얼고 물도 얼고 정말 우리가 거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추위가 닥치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속출했는데 여기저기 가정집에서는요. 동파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매서운 한파가 다소 잦아드는가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파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로 가보시겠습니다. 아하. 아이고. 소화전 밸브를 뚫고 물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결국 아파트 계단 난데없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추위에 소화전 밸브가 그대로 터져버린 겁니다. 북극발 한파가 여섯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7천 건이 넘는 동파 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진짜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안내방송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유인경 평론가님 무슨 내용이죠? 빨래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하하. 살다 이런 금지령 내리 참 힘든 일일 텐데요. 뭐 아까 뭐 바다에서도 농촌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빨래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어붙은 배수관으로 또 물이 들어가면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 할 수 없이 인근의 빨래방으로 옮겨서 뭐 무사히 빨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에 정말 코로나의 한파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그 안내방송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고층에 계신 분들이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한파 때는요. 그 세탁기를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 집은 편할지 몰라도 그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저층부터 이 물이 차오릅니다. 다 얼어서요. 그 내려가는 수도관이, 배수관이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해서요. 집 밖, 베란다에서 물이 넘쳐서 집 안으로 물이 다 넘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 신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요, 주민들 어떻게 지금 이걸 이겨내고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빨래 하고 있는데 베란다에서는 사용을 그만하고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저기 이렇게 날씨 추운 날은 자주 얼어요.
이번 한파가 너무 강해서 집에서 세탁기를 돌릴 수가 없어서 여기 빨래방을 찾게 됐어요. 들으신 것처럼요. 저렇게 보세요. 전국이 꽁꽁 얼었어요. 한강도 얼었고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얼었습니다. 종로 얼음도 저 계단은요. 사람이 잘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종로 얼음 계단 보세요. 세상에. 이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르신들은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 엄두를 못 내. 저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정말 이 한파가 많은 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바닷가도 꽁꽁 얼고요. 한강이 얼 모습 보세요. 저렇게 한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위가 몰아닥쳤고요.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그리고 앞서 보셨죠? 지금 동네에 있는 동전 빨래방, 코인 빨래방의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참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폭설과 한파 때문에 오랜만에 보게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내일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눈사람, 다양한 눈사람 아마 출근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깜찍하다 보셨을 텐데 아하. 눈사람이라기보다는 눈 조형물이 맞겠습니다. 오리, 가족들이 저렇게 질질질질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듯이 있는 모습이고요. 가오나 씨라는 캐릭터도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입주민들 보실 때 우리 아파트는 예술가가 사나 봐 이렇게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을 텐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서울의 한 그 생활치료센터 앞에는 의료진의 모습을 한 눈사람까지 등장을 해서요. 보시면 안면보호대 위생모까지 썼다라고 하고요. 와. 눈사람들 지금 가양각색 개성 있게 꾸민 모습 보실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위생모, 위생 장갑까지 꼈네요. 그러네요. 폭설로 출퇴근은 힘드셨겠지만 또 저런 모습 보면서 위안을 삼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의료진들의 페이스 마스크까지 또 잘 어디서 구해서 또 씌워 놓으셨어요. 눈사람도 추울까 봐요. 그런데 이렇게 눈사람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많은 분들이 공을 들여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안진용 기자님, 한쪽에서는 눈사람을 부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근에 SNS 화제를 모은 엘사 눈사람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속의 그 주인공 엘사인데요. 네. 그 모습을 정말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대박 보시는 사건! 바로 저 장면인데요. 누가 봐도 엘사의 모습이잖아요. 우와! 지난 8일 대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앞인데 점주가 자신의 매장 앞에 엘사 눈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워낙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SNS에 올라갔고 지역 명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로 이거는 정교합니다. 진짜 그냥 컴퓨터 그래픽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 정교한 엘사 눈사람이 부서졌다고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저것이 화제가 된 게 8일이거든요. 네. 8일 날 오전에 SNS에 저 사진이 올라와서 유명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일 날 아하. 밤 11시 한 37분경에 12시 다 돼서 어떤 남성이 저 엘사 앞으로 오더니 CCTV에 포착이 됐는데 눈을 이렇게 두리번 좌우를 살피더니 손으로 눈사람을 부수고 사라져버린 좀 고스란히 찍혔네요, 지금 진짜. 저 네. 영상이 또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어허.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이 지금 보시죠. 저렇게 아이고. 얼굴 부위를 또 산산조각 났어요, 부수고, 지금. 네. 얼굴을 부수고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아하. 지금 반응이 네.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시샘하는 목소리도 많다. 아하. 눈사람을 부순 게 아니라 동심을 부순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고 그다음에 가수 이적 씨가 네. 눈사람을 향한 폭력은 사람에게도 향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도 그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눈사람 부수기 논란이 엘사에만 그친 게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저기서 눈사람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SNS에는 힘들게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부셔버렸다는 하소연들이 속속 올라오고 허허.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눈사람을 부수는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굳이 부수면서 놓을 이유가 뭐냐. 남의 노력을 지워버리는 행위다. 부수고 싶으면 눈사람 직접 만든 다음에 부수면 되는데 만드는 건 힘들어서 안 하지 않느냐. 내 아이가 만약 남이 만든 눈사람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혼낼 것 같다. 어쨌든 남의 건데 손대는 건 잘못이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근데
한편에서는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반대 의견도 듣고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네. 만들고 자리를 떴으면은 이제 그 눈사람은 내 손을 떠난 거다. 그리고 아하. 눈은 언젠가는 녹는데 그 전에 먼저 부서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소중하면은 집에다 가서 보관하지 그랬냐. 이 아이들한테는 부수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놀이 문화일 수 있다. 그리고 고작 눈사람이다. 눈은 공공재라는 거죠. 언제부터 가만히 보기만 하는 것이 예의가 된 것인가라는 의견을 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팔랑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봄이 오면 눈이 녹고 날씨가 다 눈이 녹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정말 눈이 와서 폭설에 갇혀 있었어요. 엄청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만들어 눈사람을 동심으로 돌아갔고 아 동화의 한 풍경이 됐구나 생각됐는데 눈사람을 만든 사람이 직접 무너뜨리면은 뭐 괜찮아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런데 자기네 집에 안 놓아뒀다고 해서 다른 집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놓은 것도 아니고 다른 분명히 가게에 놓았던 걸 부서뜨리는 거는 그것은 권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이 눈사람 논란이요, 갑론을박을 떠나서 실제로 눈사람 때문에 민원으로 이어졌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글을 쓴 사람도 아이들이랑 어젯밤에 굉장히 예쁘게 눈사람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경비 아저씨가 제설을 한다라는 목적으로 부셔버렸다. 아하.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함부로 부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항의도 했다라는 것인데 경비 아저씨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글쓴이는 관리사무소에서 기물파손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야, 이게 일이 심상치 않게 번졌는데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기물파손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 기물파손이 적용됩니까? 법적으로 다툴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물파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민법상 가공의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원재료에다가 네. 가공의 노력을 가했을 때 그 작품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가?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눈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사실 누군가의 소유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물파손 법리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보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굳이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은 부시지 말아달라는 권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참 폭설과 한파, 요 근래 경험해보지 못했던 게 들이닥치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하늘을 원망해야 되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야, 근데 이 눈사람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사람이 내복만 입은 채로 이 엄동산에 그것도 아이가 나와 있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0일 오후 7시경 서울 수유동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내복 차림의 여자아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발견 당시 영상을 함께 보시면은요. 하하. 서울 수유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둑한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는데 진짜 내복 저렇게 차림이에요. 골목에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고.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에 아이가 내복만 입은 채 가로등 밑을 서성이고 있는데요. 누가 오네요?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아이를 발견하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어우. 추위를 떨군 아이를 곧장 끌어안아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 둘 아이 주변으로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언뜻 봐도 아이가 지금 뭐 상황 설명하다 울음을 이내 터뜨리는 것 같은데 아이고 다독거려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요즘은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 그럼 이 저녁 시간에 저 아이가 왜 밖에, 그것도 엄동산 안에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일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5세 여자아이 내복 차림으로 골목길에서 행인에게 도와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밖에 나와 있는지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의 말이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혼냈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하. 내복 차림의 이 5세 여자아이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신고자에 따르면 이 아이가 얇은 내복 하나만 입고 있었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하고요. 신고한 아주머니와 경찰관이 아이를 데리고 친모에게 가는데 아하. 오히려 친모가 아주머니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친모가 신고한 아주머니를 향해서 왜 신고를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아이를 분리하려고 하자 왜 내 아이를 데려가느냐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친엄마가 왜 이 순간에 대해서 저 신고했던 분과 경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친엄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쫓은 적이 없다. 저 아이가 아마 삐져서 나간 것 같다. 이게 할 소리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 엄마가 음식 먹었다고 혼냈다. 둘째,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두 가지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엄마 같은 경우에는 혼냈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내쫓은 적이 없다. 네. 다만 아이한테 쥐포 먹었냐고 물어봤고 네. 밥을 안 먹고 과자만 먹어서 야단을 쳤을 뿐이다. 아하. 이 아이가 집을 어떻게 나갔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쥐포 먹었냐? 그래서 밥을 안 먹고 평소에 과자만 먹어서 야단쳤다. 애가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집에 있는데 방에 있는지 마루에 있는지 화장실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마란 사람이.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터지면 제일 중요한 게 평소 이웃분들이 본 그 상황도 중요하잖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근데 이웃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 아이가 배고프단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너 밥은 먹었어? 결국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항상 아니요,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배고프다면서 빵 좀 먹고 싶어요라고 아우, 얘기를 했다는 세상에. 겁니다. 이게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여러 명의 이웃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다는 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허기를 면치 못했다라는 것이어서 좀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잘못을 해서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 엄동설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평소에도 글쎄 밥을 제대로 챙겨줬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주변 분들 얘기는 그런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갈 수는 있는데 찾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겉옷도 없이 나갔다는 면이 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친모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도 분리 조치를 했고요. 아동보호시설로 바로 입소를 시켜는 상황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신체적인 다른 정서적 학대가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고 관찰해야 되지만 최우선적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는지, 제대로 된 어떤 의식주를 제공받고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만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랑으로 기를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를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용 씨, 박현빈 씨,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인데 이 두 분이요, 자신들의 노래로 정말 1대1 대결을 벌였다고 하는데, 먼저 인생사가 담겨있는 그 노래들, 김범용 씨가 가수의 길을 택한 게, 안진웅 기자님, 뭔가 자신의 얘기가 인생사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범용 씨가 1985년에 데뷔했을 때 바람 나오자마자 곧바로 히트를 했기 때문에 무명 시절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어릴 적 환경이 불우했다는 겁니다. 6 식구가 단 한 방, 3방에 살 정도로 힘들었고 11살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신문 배달부터 찹쌀떡, 메밀묵 장사까지 하면서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원래는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국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1등을 다 차지할 정도였고, 게다가 네. 그 유명한 홍익대 미대까지 합격을 했지만 가정 형편상 진학할 수가 없었대요. 아하. 그래서 김범용 씨가 화가를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게 가수였는데, 음악적인 재능 또한 뛰어났다는 거죠. 이 바람 같은 경우도 네. 중고등학교 때 본인이 써놓은 노래였고, 그때 앨범을 발표할 때 이미 갖고 있던 자작곡 100곡 중에 10곡 정도를 추려서 만든 앨범으로 곧바로 스타덤에 올랐던 겁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바람 이 노래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냥 써놨던 노래래요. 김범용 씨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노래,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 노래, 바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님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 이제 떠가네. 내님은 바람비런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나를 엿놓고 가는 바람 나를 엿놓고 가는 바람.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흔히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옛날에 어렵게 살자는 사람 누가 있어?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김범용 씨도 정말 어렵게 살았네요. 6 식구가 단칸방에 사는 거 우리 옛날 뭐 드라마나 옛날 시대를 다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우한 가정사도 겹쳤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빚에 시달린 어머니, 뭔가 자신의 꿈을 펴보기도 전에 가정, 생계를 먼저 생각했던 김범용 씨인데, 야, 근데 이 바람 정말 어릴 때부터 재능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어릴 때부터 써놨습니다. 그러게요. 중고등학교 네. 때 작곡한 노래는 그것부터 놀라운데 사실 뭐 전성기들이 다 있었다고 치지만 그렇죠, 네. 1985년에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거든요. 어허. 뭐 제 주변에도 바람피는 애인이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면 저 노래 불러서 잃어봤다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웃으면 안 되는 얘기죠, 네. 어느 정도였냐면 아하. 조용필 씨, 전영록 씨와 함께 굉장히 로맨틱한 노래로 인기를 끌었었고요. 네. 저 김범용 씨 팬들이 집 근처 공원에 텐트까지 쳤었습니다. 왜요? 보려고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아이고 예. 세상에. 근데 요즘 비주로 치면 사생팬 정도 되겠네요. 네. 아이돌 부럽지가 않았었고요. 아하. 게다가 또 공연을 하려면 티켓 한번 사보겠다고 주에 줄을 섰었어. 예. 제 또래 되면 본의 아니게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김범용 씨의 라떼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히트곡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바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제조했는데 그 노래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물들은 밤이 오면 내 손 잡아주며 영원히 내 곁에 있겠다고 맹세도 했었잖아. 셔나 날 버리진 말아요. 셔나 날 떠나진 말아요. 셔나 당신 떠나시면 이 슬픔 정말 어쩌란 말이야. 잊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그때는 떠나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너무나 아름답던 그대의 그 모습이 어둠하고 느끼는 사랑인데 기다리면은 알아갈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그 노래 현아 날 버리지 말아요. 이 노래 때문에요. 당시에 전국에 김연아, 송연아, 박현아, 이연아, 정연아, 현아들 정말 난리가 났었던 그 노래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70, 80 이 세대들한테는 추억이 아니라 정말 레전드였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예, 네. 이름 끝자리가 현으로 끝나는 분들도 본인이 현아라고 주장을 했었고 당시에 파란이 일었었는데 정말 80년대 최고의 가수. 네. 그리고 90년대에는 녹색지대하고 진심원 씨를 제작한 최고의 제작자. 20년 넘게 전성기를 이어갔는데 네. 2006년부터 갑자기 안 보인 거예요. 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이제부터는 신비주의로 갈 건가? 어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신비주의가 아니라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2006년부터. 왜요? 왜냐하면 네. 본인 사업이 잘못되고
주변 지인 투자한 거, 보증선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서 40억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아이고. 본인이 TV 녹화를 하고 있으면 빚독촉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빨리 빚 갚으라고. 세상에. 도저히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서 네. 2006년부터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졌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가 밝은 면만 보고 이 시참말로 잘 나가는 면만 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승배 변호사님 당시 시대 상황으로 40억의 빚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빚이. 지금도 개인에게 40억대 빚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건데 아우, 당시에는 네.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짐작도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집도 넘어가고요. 압류도 당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빚을 갚으려고 김범용 씨가 밤무대에 하루 5곳 이상 서기도 했답니다. 어허. 그 노력 끝에 2년 전 약 14년 만에 마침내 40여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빚 갚는 노래를 해오게 된 것인데 당시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목소리도 안 나와 노래도 할 수 없었다고 하고 아하. 때로는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네. 자신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바로 아내였다고 합니다. 이야. 사실 아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옆에서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네. 김범용 씨는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앞으로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지금 우리 이 제목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얘기 주제가 김범용, 박현빈의 빚 갚는 노래잖아요. 정말 그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열심히 노래로 지금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대단합니다. 정말로 김범용 씨 아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재근 평론가님 역시 뭐니 가족 그 더 좁혀보면 아내분의 내조 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김범용 씨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부인이 원래 김범용 씨의 팬이었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만났는데 팬과 스타의 관계로 만나서 정말 최고의 조력자가 된 것이고 야. 김범용 씨가 40억 갚으려고 일을 너무 하다가 어떤 생애 의지까지도 잃었었는데 세상에. 부인 덕분에 거기서 털고 일어나서 네. 지금 빚을 갚은 것도 금방 뚝딱하고 갚은 게 아니라 2006년부터 이렇게 힘들어진 거잖아요. 2년 전에 다 갚았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렇게 시달렸던 거예요. 네. 그 오랜 기간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버팀목이 돼줬기 때문에 네. 오늘날 김범용 씨가 다시 밝은 얼굴로 TV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거봐요. 옛말 진짜 틀린 거 없잖아요. 조항지처의 덕으로 남자들은 다시 일어선다니까요. 다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박현빈 씨도 정말 이런 노래들로 히트곡으로 수많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박현빈 씨에게 은인이 되는 은인 같은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힘겨운 시련들이 버티고 서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빠라빠라빠라빠빠 청춘의 나팔을 울려라. 빠라빠라빠라빠빠 높은 하늘에 퍼져라. 티 없이 영롱한 그라스에 희망의 술을 부어 모두 함께 술잔을 들어라. 우리들의 청춘을 위해 다 같이 소리 높여 건배 건배. 야, 진짜 빠라빠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사실 박현빈 씨가 등장할 때만 해도요, 20대 트로트 남자 가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불모지로 시작해서 본인이 트로트의 왕자에 오른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래를 잘해요. 왜냐? 성악 전공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트로트길로 접어들었는데 기본적인 실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넘어서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끌었는데 중요한 거는 히트곡이 많다는 거예요. 곤드레 만드레, 샤방샤방, 오빠만 믿어 이 세 곡 전부 다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이 개사가 돼서 불리는 유명한 노래인데 결국 박현빈 씨는 장윤정 씨와 함께요. 2세대 트로트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보면 손종희 변호사님 당시에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사실 장윤정 씨가 거의 동무대로 휩쓸고 있던 때잖아요. 박현빈 씨 성공에는
선배를 잘 만난 장윤정 씨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속사의 후배 선배 관계인데 네. 사실 장윤정 씨가 굉장히 홍보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현빈 씨에게 남자 장윤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이고 어허. 데뷔와 함께 남자 장윤정, 제2의 장윤정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박현빈 씨가 이름이 본명은 박지웅 씨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장윤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빈이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박의 이름을 현빈에 붙여서 박현빈이라는 예명이 정해졌을 정도로 네. 장윤정 씨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윤정 씨가 박현빈 씨가 예전에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떼쓰고 무대 못하게 한 적도 무대 못한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후배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또 시대의 이름을 남기는 장윤정 씨, 박현빈 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현빈 씨가 초창기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남자 장윤정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당당히 트로트의 황태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박현빈 씨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히트곡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가씨, 지적인 아가씨, 말쑥한 아가씨, 사랑할 준비하고 모두 다 오세요. 무지개 찬란한 희망을 꿈꾸며 나의 정열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춤을 춥시다. 밤이 새도록 그대의 날이 랍니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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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춥시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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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에 맞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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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세요. 그대 오늘의 섹시한 여자 댄스 퀸.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면 내게 돌아와줘. 오늘의 만들래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오늘의 만들래 나는 지쳐버렸어. 나의 심장이 멎기 전에 제발 돌아와. 사실 뭐 선배 박현빈 씨의 선배인 장윤정 씨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만 사실 안지훈 기자님 박현빈 씨 노래의 특징이 그동안 트로트 하면 특히 남성들의 트로트 하면 이 그냥 넥타이에 정장 메고 나온 정장 입고 나온 중후한 그런 트로트만 생각했는데 젊은 층까지도 트로트를 좋아하게 만든 그런 주인공이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사실 이 노래를 누가 불러주냐가 중요한데 이 노래방 예전에 코로나19 전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갔을 때 이 부장님들 드레인 트로트 부르면은 다들 분위기 처지는데 열심히 또 이제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박현빈 씨가 등장한 다음부터 샤방샤방 골든의 만드레를 20대, 30대 젊은 사원들이 불러주면은요 모두가 흥얼거리면서 함께 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트로트는요 듣는 음악이 아니라 부르는 음악입니다. 아하. 이게 듣기도 좋아야지만 내가 불렀을 때 흥이 나야지 인기를 끌 수 있는데 네. 이 박현빈 씨의 노래는요 보면은 샤방샤방 곤드레 만드레 뭔가 말을 재밌게 말맛을 살려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트로트로서 각광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그 오빠만 믿어는요 직장인들이 회식하고 2차 노래방 가서 부장만 믿어. 부장 한번 믿어봐. 이게 아참할 때 제격인 노래였다고 뭐 회사 다니는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던데 그렇게 많이들 아마 저도 불렀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게 오빠만 믿어도 개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소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뭐 히트곡 박현빈 씨 히트곡을 시간상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히트곡이 많다. 이 말은 수입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이 프로 앵커 한번 믿어보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박현빈 씨가
그 1년 사이에 데뷔하고 1년 사이에 번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5억 원이었습니다. 와, 1년 사이에. 근데 5억 원이라는 돈이 뭐냐면 네. 집에 빚이 5억 원이 있었답니다. 아하. 그래서 데뷔하면서 박현빈 씨가 정말 효자인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절실한 걸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 공연을 다니고 노래를 불러서 네. 정작 본인은 지갑에 있는 10,000원 한 장도 쓸 여유도 없었고 쓸 마음도 없었답니다. 아, 버는 족적 그 빚감대 다 전부 들어가는 다 거예요? 갚았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뭐 100개씩의 공연을 다니도 되게 힘들게 얘기를 해서 네. 일단 우리 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행사가 100개였대요. 한 달에. 아하. 1년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4천만 원만 남았을 때 식구들 앞에서 그랬대요. 엄마,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빚이 옛날에 현대 정종 회장께서 빚도 자산이라 했지만 이런 청년들에게는 빚이 때로는 동기부여라든가 목적의식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범용 씨도 그렇고 박현빈 씨도 그렇고 가족이나 본인의 빚을 갚기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오늘날의 박현빈, 김재범 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트로트 가수분들, 뭐 다른 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수분들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다들 하나같이 효자, 효녀예요.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빚 갚는 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고생만 한 이 박현빈 씨한테 뭔가 인생의 전환점, 가수 생활 전환점은 없었어요, 그러면? 1차 전환점은 일단 빚을 갚은 것이고 아하, 네. 그다음에 빚을 갚은 다음에 가족들의 향후 또 유복한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2016년까지 네.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행사계 남항으로 그야말로 군림을 했었는데 와. 계속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런데 하루는 사중 추돌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골절이 심하게 돼가지고 처음에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본인이 앞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될 맞아요. 거라는 그 사고 생각을 할 기억나는 것 정도로 같아요. 네, 맞아요.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네. 그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는 행사 갈 때도 자가용을 못 타고 맞아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생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행사도 좀 줄이고 네. 삶의 질을 생각하는 박현빈 씨의 어머니도 그때 사고 났을 때 바지를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답니다. 왜요? 일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그 초심을 지키자고 아직까지도 바지를 집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네요. 바로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김범용 씨와 박현빈 씨 앞으로도 많은 사랑받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요 이분이 미국에서 인기가 정말 절정이랍니다. 누굽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윤여정 씨가 아하. 미나리라는 영화에 장모님 역할로 출연했거든요. 네. 이게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을 가는 아하. 그런 이야기인데 네. 거기에서 연기가 엄청난 지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래요? 최근에 샌디에이고 뮤직시티 디스커싱 필름 비평가협회에서 잇따라 연기상을 받으면서 오호. 총 11관왕이 올랐거든요. 세상에. 11개를 휩쓸었거든요. 와. 특히 최근에 샌디에이고 디스커싱 필름에서는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하고 경합을 했는데 이긴 네. 거예요. 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올해 오스카 최우선 후보로 거론되는 그러한 여배우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제치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가 됐습니다. 자, 영화 미나리 윤여정 씨가 출연했던 작품 올 상반기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그 열연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I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 아니고 남자 팬티도 안 입고. 어이, 프리티 보이, 프리티 보이.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예고편만 맛보기로 살짝 봤는데도 기대감이 벌써 생깁니다. 안지윤 기자님. 사실 윤여정 씨가 이 아카데미에서 상 받는 걸 저만큼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난해 아카데미 현지 취재를 다녀왔는데 그때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 다 받았는데 기생충의 송강호 씨는 연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한국 배우들이 왜 대접을 못 받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윤여정 씨는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후보자 발표는 3월, 시상식은 4월에 진행되는데 중요한 건 현지의 반응입니다. 네. 이 미국에서 열리는 시상식이잖아요. 미국 현지 매체가 예측한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 리스트에 윤여정 씨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오호. 이 영화를 연출한 정의삭 감독은요, 보물 같은 윤여정 선생님을 알아본 것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네. 정작 윤여정 씨는 사실 좀 엄살을 많이 부리시는 편이거든요. 아하. 후보 못 오르면 연기를 못한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사실 윤여정 씨가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연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런 열연을 보면은 참 이게 진심일까? 엄살 아닐까? 빈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윤여정 씨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기가 나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아 도연아. 경험이 많을수록 잘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신인이 진짜 잘할 때 있거든요. 신인이 제일 난 무서운 것 같아. 그 신인 때 그 생생한 그 느낌, 그건 난 없어졌죠. 난 진짜 우성이 말 맞다는 딜레마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윤 선생님은 제가 배우로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 같은 그런 응원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 전도연 씨 같은 네로라 하는 걸출한 스타도 존경의 의미를 지금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윤여정 씨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가 올해 75세, 만으로 73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열정 계속해서 불사르고 있는데 윤여정 씨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나는 신인 같은 신선함이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연기를 더 잘하고 싶은데 나이만 먹었지 연기가 안 된다라고 발언합니다. 어이구. 이 발언에서 뜨거운 연기 열정을 엿볼 수가 있는데 본인 생각과 달리 윤여정 씨는 후배들의 우상입니다. 어허. 배우 정유미 씨가 윤여정 씨와 함께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다름 아닌 윤여정 씨라고 밝히고 있고 전도연 씨도 직접 연락을 드려서 윤여정 씨를 캐스팅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헌 씨도 순간 몰입도가 이렇게 뛰어난 배우가 또 있을까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후배 마음뿐 아니라 뭐 미국의 마음도 사로잡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예능 프로그램까지 이제 진출해서 시청자들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윤여정 씨의 매력 포인트가 대체 뭘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새롭게 도전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56년 차 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갈롱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젊은 세대하고 같이 있어도 굉장히 평화롭고 잘 어우러집니다. 네. 최근에 새 예능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윤여정의 이름을 건 예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청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유창한 영어 실력에 또 반하는 팬들도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손님 응대에 있어서 굉장히 센스 있는 태도로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라고 하기보다 옆에 있는 언니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하고 이런 친근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에서 산 경험은 있지만 잠깐 살아서 영어를 잘 못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배우가 아니실까 합니다. 사실 예능을 잠깐 보면요. 윤여정 씨가요, 한창 후배들한테도요, 입담에서 밀리지 않고요, 위트, 유머까지도 적재적소에 섞어가면서요, 아주 후배들을 압도합니다. 윤여정 씨의 입담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잠시 후에 저희가 입담 들려드릴게요. 그만큼 젊은 후배들한테도 밀리지 않는데, 그 관로, 안진용 기자님, 지금 윤여정 씨의 그동안 56년의 연기 생활 보면 그 56년 동안 안 해본 역할은 거의 꼽기가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냥 푸근한 할머니 연기부터 해서요. 네. 표독스러운 재벌집 사모님 역할까지 해왔는데 윤여정 씨가 예전에는요. 사실 김수현 작가 작품에 출연할 때는 많이 혼이 났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윤여정 씨는요. 연기할 때랑 평소랑 말투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 연기는 좀 과했거든요. 네. 좀 더 과장된 게 있었는데 윤여정 씨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듯한 연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현재 와서 보니까 그런 연기가
더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하. 윤여정 씨가 이번에 미나리를 통해 아카데미도 노리고 있고 그 앞전에는 칸 영화제에도 2차례나 다녀온 적이 있는 관록의 여배우입니다. 연기 자체에 인생의 어떤 관록, 그게 다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금 평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하고 연기나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흔히 요즘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뭔가 이 꼰대? 그런 느낌은 후배들이 받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꼰대라든가 라떼라는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로 네. 세대 차이가 굉장히 격심해진 시대인데 네. 이런 때 의외로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로부터 오히려 더 호응을 받는 아하. 그러한 분인데 네. 젊은 세대가 윤여정 씨를 힙한 선배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윤여정 씨가 이렇게 무게 잡으면서 점잖게 말을 꾸며서 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하. 예를 들어서 바람난 가족이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였거든요. 거기 왜 출연했느냐에 대해서 윤여정 씨가 말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내가 집수리를 했었는데 급전이 필요했다. 아하. 출연료 받으려고 나갔다. 그렇게 쿨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네. 개춘할망도 예술도 좋지만 네. 출연료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나간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배우가 언제 연기를 가장 잘하느냐? 돈 필요하면 연기 잘한다.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 화끈하게 이야기를 해서 젊은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예능 시청률로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배우는 이미지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기를 포장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그냥 속내를 드러냅니다. 한때 생계형 배우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 사실 생계형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걸 솔직하게 밝힐 수 있다라는 데에서 이제 멋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84년도에 이혼해서 두 아들을 키워냈잖아요. 아하. 정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역할이라도 더러워서 연기를 했다 이렇게 솔직하고 화끈하게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 사셨다라고 하고요. 두 아이들 모두 다 훌륭하게 잘 컸다라고 하는데 단역부터 시작을 했고 정말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내가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가정을 책임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버텼다라고 하는데 책임감에 지금의 윤여정이라는 스타가 남아있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야, 뭐 어쩔 수 없이 이혼 얘기하니까 조영남 씨 이름이 소환됩니다. 윤여정 씨한테는요. 네. 저는 조영남 쌤이랑 좀 친분이 있는데 아하. 조영남 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조영남 쌤이랑 이혼한 이후에 너무 잘 풀리셨어요. 윤여정 씨가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 하느라고 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추구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다행히 두 아드님이 미국 유명한 방송국과 도나카란이라는 유명한 패션사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만큼 잘 그래요? 자라줬고요. 네. 그러나 이혼을 당한 조영남 선생님은 아직도 윤여정 씨를 못 잊어서 네. 주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똑똑한 여성이 없다. 정말 네. 유머 감각이 최고다. 네. 특히 어떤 자랑을 많이 하시냐면 옷을 다 만들어 입혀주셨답니다. 어허. 와이셔츠부터 이런 양복 재킷까지 세상에. 직접 손바느질로 만들어줄 만큼 최고의 여성이다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지만 네. 본인의 의지와 달리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재결합 생각이 별로 없다고 아하. 주변에서 그렇게 전해서 네. 쓸쓸한 노후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윤여정 씨를 보면 참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참 멋있게 나이가 든다. 이런 생각 말이죠. 안진영 기자님. 무엇보다 이 세대를 초월해서 소통을 하는데 젊은 층과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냐 하니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또래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서 누워 있다. 아파서. 그런데 아이고. 나는 젊은 친구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한때는 새벽 2, 3시까지 함께 논다 얘기했고요. 또 젊은 층이 많이 관심 있는 게 패션이잖아요. 윤여정 씨가 70대 나이도 불구하고 패셔니스타로 유명해요. 그 비결이 바로 공효진, 김민희와 함께 연기하면서 친분을 쌓은 거라고 하는데 네. 두 후배 여배우가 유명한 패셔니스타거든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요, 본인이 그거를 한 번씩 소화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윤여정 씨가 그들과 못지않은 몸매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대단합니다. 자기 관리가 대단한 분이에요. 네. 사실 윤여정 씨의 연기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소 생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뭐 꾸미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레 나오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70대 앞서 말씀드렸던 75세예요. 정말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노력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또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는 노희경 작가는 윤여정 선생님이야말로 멜로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아하. 분이다. 그래서
마이 디어 프렌드라는 데서도 연애 감각이 좀 있는 역할을 맡기시기도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진짜 연애는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13년도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네. 애들을 데리고 연애를 한다는 건 사치였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특별 뭐 이런 연애 관계 아니라 언제든지 간에 최고 연기 보여주는 거 그만큼 삶을 충실히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윤여정 씨가 새해 낭보를 또 전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